안녕하십니까? 착방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주 강의가 벌써 이 강의가 또 마무리가 되려고 하네요. 아직 못한 것도 많은데 색소제 부분에서도 착항제만큼이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제가 PPT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착항제가 나오죠. 착항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어떤 착항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칠판으로 들어가서 배경 지식부터 설명할게요. 향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글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글을 한번 보면 그죠. 우리가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프라그랜스, 프라그랜스 이렇게 들어가죠. 이 글만 봐도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인류라는 역사가 형성되면 그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최초로 사용한 것이 향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나무를 태운다, 연기를 발현시킨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향료를 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술이라든지 또 치료의 목적에서도 많이 사용된 겁니다. 제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아랍이라든지 그쪽으로 가서 향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까지는 못 가네요. 여러분들. 이 향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척박한 나라일수록 이 향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향료가 가지고 있는 주술도 물론이고 건강에 또 그런 이 순간에도 사회생활에서도 이 향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향장품의 한 30%, 생산의 30%를 향장류에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향료는 향기라는 말도 있고요. 향수라는 말도 있고, 다양하게 뭐 방향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어를 쓸 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귀라면은, 어, 귀이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휘발하는 느낌이 되죠. 수이란 물이라는 의미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물을 섞는 건 아니죠. 알코올이죠. 코를 희석해서 이제, 어, 만들어내는 거죠. 원액에다가. 향하면 어디를 향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향기가 어디를 향해서 뭐 어떻게 냄새를 풍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언어는 뭘 담고 있어요? 그 정신을 담고도 있죠. 그 안에 뭘 담고 내용을 담는다는 거죠. 언어는 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릇이라는 거지. 언어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풍기는 것만 봐도, 언어를 이렇게 써보면 풍기는 것만 봐도 무슨 내용일 것이다 하는 것이 먼저 이게 정보를 주죠. 그래서 언어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뭘 나타내요? 품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지금 현재 모습에서 과거와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품격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용어를 철저하게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 품격이 뭐냐는 거죠. 격을 갖춘다는 거죠. 그죠? 품위 있는 격을 갖춘다 이런 품위가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뭐 원숭이 공기는 빨간 거는 사과는 뭐 빨간 뭐 이렇게 툭툭툭 연결 가듯이 그런 묘미를 가진다는 거죠. 분석에 들어가면요. 이제 공부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감성. 물론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것은 삶의 여유를 가진다는 거죠. 삶의 여유가 그렇게 풍족해진다는 거죠. 뭘 바라봐도 그 바라보는 거에서 느낌, 감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한번 가지면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향기를 가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물질이 향료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향료는 원료란 뜻이잖아요. 원료료자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천연 물질이 있고요. 인공적인 합성 물질들의 합쳐진 혼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품의 향기를 부여해서 우리는 이제 화장품에 기결돼야 되니까 제품에 향기를 부여해서 뭘 높이기 위해서요? 향기를 부여하면 상품 가치가 높여지는 거죠.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향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내가 샴푸를 하나 사러 갔어요. 그러면 마트에 가면 수많은 샴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그 용기의 어떤 외적인 체제도 보지만은 먼저 열어가지고 향기를 맡죠. 열 수 있으면 이제 향기를 맡아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본능적인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성분 가치를 높여주는 것들, 향료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요. 어떻게 상품 가치를 높인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고, 중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 요소가 있어요. 개인이 생각하는, 그죠? 개인이 생각하는 주요 요소가 뭐니?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는 향기 자체가 오감의 기억과 감정을 저장하는 대뇌 변연계와 직접적인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감이죠, 오감. 오감의 기억과 감정이 저장된다는 향기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싹 스쳐 지나가면 아, 저 사람 누굴 거야 하고 벌써 이미 알죠. 우리가 사람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이요. 내가 그냥 작업을 하다가도 이 향기를 딱 맡으면 누가 왔니?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것이 향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하수구를 지날 때 여러분이 향기롭다고 호흡을 크게 쉬나요? 얼른 코를 막고 도망가죠. 근데 달콤한 향기가 싹 빵집 지나갈 때 아침에 빵 굽는 향기 지나가면 어때요? 먹고 싶어 이러죠. 향만 맡아도 커피 향이 싹 그려 스쳐 지나가면 어때요? 그렇듯이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 준다는 거죠.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죠?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이 향기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상품을 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어떤 특정 상표에 대한 이미지. 특정 향은 특정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 뭐 차프란이라면 우리 뭘 생각해요? 아, 빨래할 때 엮는 그 나라란 가볍게 흐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 또 개인적인 그 생각하는 요소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소에서는요. 그 사람의 개성과 자존감. 어떤 향을 딱 맡으면 이건 남성 향이 나는데 이거는 좀 오리엔탈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건 가볍고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성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위생에도 관계되죠. 향은죠. 개인 위생에도 관계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향료는 정말 다양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화학이 들어가요. 향에 화학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향은 예술이에요. 이건 절대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말로서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두 가지 간의 상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만 향을 다 개발해내고 만들어내고만 하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향이야? 인간의 향, 인간의 향, 인간이 갖고 있는 향이 가장 좋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그냥 하여튼 최고의 향으로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향은 또 우리가 미생물을 공부해 보면 자기 미생물의 냄새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우리는 인체에
이 수많은 미생물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에도 미생물이 있고 입안에도 있고 뭐 어디에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미생물이. 그 미생물의 냄새가 향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향이에요. 이렇게 또 생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자기하고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옆에만 가도 그런 이 향에 자기 냄새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채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한참 붕 떠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다가 형이학적으로 한번 내려와서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화장품에서의 향은 우리 보통 향료 성분 단순히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향료로 표시되거든요. 그 화장품 전 성분에 보면 화장품 전 성분에서는 향료로 왜냐면 향이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까 지금 뭐 공부했던 뭐 방부제만 해도 그것도 자체도 착향제 또 고분자 화합물만 해도 향을 굉장히 다들 가지고 있어요. 뭐, 뭐 고구마 냄새, 쌀 냄새, 빵 냄새, 뭐 야채도 뭐 시금치, 당근, 콩나물 다 자기만의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향이에요. 결국은 냄새가 난다는 것은. 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썩을 수가 없어요. 어떤 냄새라고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 정성분에는 향료라고 이제 묶어서 표시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표시할 때는 향료라고 표시하는데요. 향료의 향의 구조는 왜 다양하냐면 천연도 있고 인공화학 성분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걸 낱낱이 못하는 그 영업 비밀로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화장품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같은 데서는 EU 같은 유럽 연합에서 25가지의 특정 성분이 있어요. 이 특정 성분을 제외하고는 총합적으로 향수라고 표기해요. 미국에서는 향료라고 표기하는데 유럽에서는 향수라고 표기해요. 그 25 특정 성분만 배우고 특정 성분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향수라고 할 때는 퍼퓸이라고 써요. 퍼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25가지를 싫지만은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표기해야 될 착한게 화장 포장에 라벨에 화장품 포장 성분 명칭을 기재에 표시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0.001%를 넘지 않으면 표시 안 해도 되는데 0.001% 이게 씻어내는 거는 0.01인데 씻어내지 않는 그 상품에는 그 내용량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만약에 0.001보다 넘으면 반드시 그 낱개로 다 표기해야 돼요. 그게 뭐가 있느냐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에요. 이거 25가지 특정 성분은 알러지라고 하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늘 나오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착향제, 향료 중에서 착향제, 향료를 우리가 착향제라 하거든요. 착향제. 왜냐면 결국은 착향제는 우리가 뿌려서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착, 들어앉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향제라고 하는데요. 네, 뭐 어떠냐면 아밀 신남알. 싫어도 좀 해야 돼요. 아밀 신남알. 두 번째 벤질 알코올. 달달달 애워요. 이런 게 들어가면 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특성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했죠. 애기들한테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애기들 쓰는 제품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죠. 세 번째는 신라밀 알코올. 네 번째는 시트랄. 다섯 번째 유제롤, 롤날 때 롤. 여섯 번째는 하이드록시 시트로렐 알 이렇게 하이드록시 시트로렐 알.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소유제놀. 여덟 번째는 아밀
신라밀 알코올, 신라밀 알코올. 알코올 종류가 제법 있죠. 골라서 먹어도 되지. 그 다음에 9번째는 벤질 살리실레이트. 벤질 살리실레이트. 10번째는 신남알. 11번째는 쿠마린. 12번째는 제라리올. 13번째는 아니스 에탄올. 14번째는 벤질 신나 에이트라고 지지. 벤조산 한식향성 벤질 신나 에이트. 15번째는 페네솔. 16번째는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부틸. 이런 거는 영어로 적으면 쉽게 빨리빨리 적을 수 있는데 한글보다. 페닐 메틸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를 때 영어로 적어보세요. 피오날. 그 다음에 17번째는 리날룰. 18번째는 벤질 벤조에이트. 19번 시트로렐롤. 20번 핵실 신남알. 핵실 신남알. 21번째 리모넨. 22번째는 메틸 투 옥티노에이트. 23번째는 알파 아이소메틸 이오논. 알파 아이소 메틸 이오논. 24번째는 참나무 이끼 추출물. 이게 이제 알러지 유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25번은 나무 이끼 추출물. 어쨌든 다 외워야 돼. 이 물질은 반드시 뭐예요? 표기를 해야 된다. 몇 프로 이상일 때 씻어내지 않는 물질 때 0.001. 그죠? 씻어내는 제품에는 이게 초과했을 때 반드시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스킨이라든지 뭐 만약 아니면 뭐 세럼 크림에 우리가 크림 뭐 250g짜리라고 치면 250g에 이게 이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리모넬 있죠. 리모넬 예 21g에 리모넬이 0.05g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게 총 얼마이겠어요? 초가 됐냐 안 됐냐 계산해 볼 수 있죠. 0.05 나누기 250 곱하기 100 하면 이거 둘 하고 하면 0.02 나오죠. 그럼 이거 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초가 된 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리모넨 반드시 화장품 표기에 이거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착향제는 초기 인류에 사용된 화장품 중 하나로서 향기만을 기능적으로 부여한다. 첨가되는 향료는 자연적인 천연물질, 인공적인 합성물질의 혼합체다. 이런 천연물질과 인공 합성물질의 혼합체가 향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이 향료죠. 향기를 내는 물질을 총칭. 왜냐면 이거는 어떤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향료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지 확인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화학 성분들이 혼합해져서 이게 지 스스로가 발산되는 향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시 됐냐면 생활용품에 향기를 가하기 위해 첨가되는
그거는 향이 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향을 내는데 이용되는 것은 보통 그 물질이 400종에서 5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분류해 보면 천연 향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 향료가 있겠죠. 천연과 천연에서도 달리 향료가 있어요. 어떤 하나로, 하나 단자 있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달리 해가지고, 이제, 떼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 향료는 한 가지를 떼낸다는 거거든요. 정제해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천연 향료 같은 거와, 그다음 달리 향료, 합성 향료,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향도 우리가 뭐 암모니아 프리 암모니아, 노 암모니아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향도 무향료가 있고 무향이 있어요.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무향료는 뭘 것 같아요? 무향은 다른 것들이 향이 막 나잖아요. 물질에서 어떤 그러한 향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화학물질을 첨가해가지고 이제 다른 물질 항해서 첨가해서 향이 안 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무향하고 무향료는 차이가 나죠. 무향보다는 무향료를 선택하거나 천연 향료를 넣은 제품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말 그대로 노 프라그랜스죠. 그죠? 무향료는. 근데 그렇잖아. 무향은 프라그랜스, 프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프리 프라그랜스. 향은 아닌데 그냥 그런 똑같은 향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향. 이게 원래 나는 향을 없애기 위해서 였는 거. 그랬을 때 무향이라고 합니다. 화학을 덮친 거죠. 무향은요. 이런 것들은 언어에 대한 아까 처음 우리가 들어갈 때 언어에 대한 그 의미가 언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품격을 나타낸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잘 해석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향수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라틴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 향기, 향료 뭐 이렇게 나오죠. 풍미, 향취, 방향 엄청 단어가 많죠. 그래서 향나무의 연기를 몸에 씌웠던 관습이 유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수 원료인 향료에 향기를 부여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를 억제, 마스킹 또는 베이츠의 기본 향을 원료로서 제형에 따라 0.1에서 1%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사용해요. 사실은요. 용량이 0.1에서 1%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향료는 향기를 내는 물질을 통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식품용도 있고 우리가 화장품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향료는 연기를 피워서 향내를 내는 향목이 있고 수지가 있어요. 수지는 나무진이라거든요. 수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무 송진 할 때 뭐 내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또 뿌려서 향기를 발산하는 걸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연기를 피워서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향목이나 수지라고 얘기했죠. 수지. 그다음 뿌려서 향기를 발산하는 거는 향수라고 했어요. 아까 향수에는 그 물이라 했는데 물이 아니고 사실은 뭐랬어? 알코올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음식에 섞어서 맛을 돋구는 것은 향신료라고 할 수 있어요. 향신료. 향신료라고 하고 뭐또 다른 말 조미료라고 하죠. 향신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료는 용도에 따라서 분향료가 있고요. 불에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장료가 있고 향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을 불에 태워서 분향료, 향료의 종류는 분향료, 화장료, 그 다음에 향신료, 향료의 종류죠. 향료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를 나눠지,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분향료는 우리가 불에 태우면 향기를 연기를 내는 재사용 분향, 방향이 주로 사용되고요. 뭐 악기를 물러친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통 뭐 몰약이라든지 유황이나 몰약을 써요. 그다음 앙식향,
몰, 몰약, 이제 약, 안식향, 수지향료로 사용하고, 동양에서는 이제 침향, 단향, 뭐, 항목, 향료로 사용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동서양에 이런 물질들을 교역을 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교역한 그 고대에 있죠. 그래서 고대 오리엔트에서 고대로 넘어가 보면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그리스, 로마 이어져서 수지 항류 계통이 들어오고 인도, 동남아, 중국, 일본으로 해서 항목, 나무로 된 거지. 항류 계통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향장료는 주로 이제 코스메틱, 그죠? 향장료는 코스메틱, 백인, 흑인들 특유한 체취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에서 백당, 감속향, 제스민, 용내 이런 것들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 향신료는 우리가 음식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맛을 돋구고 냄새를 없애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향신료가 다른 거 비해서 유럽인 향신 필수죠. 비린내나 묵은 많이 먹는 이런 데는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향료 같은 거는 이제 교육에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서양에서는 유향과 몰락이 들어오고 동양에서는 침향과 단향이 나가고 이런 대표적으로 서로 물물교환하고 교류를 했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화장료의 최초로 사용된 것이 그 뭐지 그 향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측 원료에 따라서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나눌 수 있겠죠. 넘어가서 천연향료의 식물성 향료와 동물성 향료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성과 동물성 향료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살펴보면 방향성 식물에서 수출한 향료는 대부분 휘발성 일소물질 물보다 가볍게 했습니다. 물보다 가벼워서 정류란다. 정류는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화학 구조 착각류에서 화학 구조식은 테레빈류를 살펴봐야 돼요. 테레빈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서 조금만 하고 다시 넘어가서 테레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 뜻으로 이렇게 적어서 사용한 정류라 하면 이거 예, 정류라 하면 식물의 그 휘발성 기름이 그 식물에서 식물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뭐예요? 좀 향기롭잖아요, 그죠? 향기가 가지고 있죠. 얘들은 화학적으로 보면 테레빈 화합물이에요. 테레빈, 모노테레빈이 있고, 시스테레빈도 있고, 뭐, 디테레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레빈만 조금만 이해하면, 향료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 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테레빈류의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나 방향족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방향족 화합물 하면 뭐 벤젠기죠. 벤젠기를 생각하면 돼요. 방향족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향료 또는 인조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정류다 이렇게 정류, 파이닝, 올리 파이닝. 물보다 가볍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둥둥 떠잖아요. 자, 정리를 하면 유지는 식물도 동물에서 채취한 기름이죠. 기름을 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산, 중성지방산 유지 이야기했죠. 글리세린과 지방산 세 분자의 그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린이 합해져 있는 것이 유지였잖아요. 그죠? 유지는 포화, 불포화 이렇게 나눠지고 뭐 왁스형이냐, 액상이냐, 고상이냐 이렇게 해서 나눠졌는데 탄화수소 화합물의 어떤 구조칙에 따라서 달라진다.
유황식물의 향료로는 그게 향이 있는 식물을 유황식물이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를 쓰거든요. 향이 있는 식물은. 유황식물의 향료는 한 1500종류가 돼요.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향료가 100종에서 150종 종류가 된다. 정류 대부분 수증기로서 증류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주 작은 그게 아주 굉장히 미량으로 나오는 정류 같은 경우는 다른 항료의 제조 원료로도 이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식물성 항료는 이 추출 부위가 이런 데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료 출처들은 보통 일본, 중국, 북미, 인도, 대만,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말레이시아, 알제리, 스리랑카, 뭐 자바, 스마트도 남중국, 남미, 동남아, 뭐 터키, 뭐 이렇게 라타남, 남유럽, 아랍, 소말리아, 자바,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각각의 출처가 다 있어요. 그거 다 하기는 시간상으로도 좀 많이 걸리니까 한번 이제 식물성 보양제가 나오죠. 그러면 보양제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식물성 보양제가 있고 합성 섬유도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쭉 한번 볼까요? 인조 섬유. 예. 또 보양제가 나오는 거 한번 더 볼까요? 예. 아니, 좀 넘어가서. 예, 합성 보양제도 나오고 천연 식물 보양제도 나오죠. 그럼 보양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양제는 칠판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보양제 해야 되니까. 보양제는 보류제라고도 할 수 있죠. 픽스, 보류한다.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프라그랜스, 픽스에이티브. 언어를 갖고 지금 계속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배우잖아요. 이제 은연중에 그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뭐. 그래서 항수 성분이 증기압을 조절해서 식물성은 전부 다 수증기로 우리가 압착시켜서 수증기 추출법을 쓴다 했잖아요. 증기압을 조절해서 성분별로 휘발성을 균일하기 위해서 배합하는 보조제입니다. 성분별로 그게 뭐 향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물이 추출한다면 다양한 향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균일화시켜서 어떤 휘발을 지연시켜 가지고 휘발도를 균일하게 해서 전체 항료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보양제는 끓는 점이 높고요. 이제 끓는 점이 높고. 분자량이 큽니다. 왜냐면 안정화 시켜야 되잖아요. 휘발도를 균일하게 하고, 휘발을 지연시켜서 균일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자량이 크고, 끓는 점도 높고, 그냥 부르르 끓어버리면 바로 휘발돼 버리잖아요. 높고, 또, 그래서 분자량이 커서 휘발을 느리게 하는 액체 또는 고체가 대부분 기체는 바로 날아가잖아요. 상은 액체나 액상이나 고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고상이 대부분이다. 사용되는 이제 그 어떤 성분은 이제 우리가 보양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식물성 보양제가 있고, 그다음 동물성 보양제가 있고, 이건 천연이죠. 그다음에 천연이 있고, 합성이 있죠. 합성에서는 합성 보양제가 있어요. 오류제라고 했죠. 보양제는. 그래서 식물성에는 패출리 캠퍼라고 했어요. 패출리 캠퍼가 있고 패출리 캠퍼는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필리핀, 아시아, 남미에 주로 재배된 꿀풀과 파촐리 말린 잎이 추출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촐리 캠퍼가 있고 백단유, 그다음에 서도유, 오리스, 이리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리스유. 오리스 이러면은 오리스 파우더.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가 미용 막 배울 때 보면은 그 드라이 샴푸 할 때 오리스 파우더 뿌려가지고 그게 물로 담을 수 없는 한자라든지 뭐 그 어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드라이 샴푸 할 때 오리스 가루를 뿌려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요. 식물성은 이런 것이 보양제에 들어가고요. 또 동물성 보양제에서는 사양, 노루, 사양의 그 사양, 용현향 좀 이따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 세세하게 그죠? 영묘향 이런 것들이 보양제로 들어가고요. 합성은 바닐린, 쿠마린, 그다음에 헬리오트로프, 헬리오트로프 이런 것 등이 보양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파출리 캠퍼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잎을 말려가지고 채취한 잎을 말려서 증류시키면서 정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뭐 베개 같은 데 이어주고 또 뭐 책갈피 꼽아놔도 벌레가 안 먹는다 이러거든요. 그 책에 책갈피 꼽히는 벌레가 뭐 안 먹는다는 게 뭐라죠? 벌레가 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죠. 옷에 뿌리거나 다른 향료 섞어서 옷에 목욕탕 같은 데 또 옷에 뿌리는 이런 게 파철리.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향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아 우리 식물에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만약 예를 든다면 딸기 농사를 지으면 딸기 잎에 이 벌레가 딸기 잎이 뒤로 들어가요. 위에만 들어오면 무슨 약을 뿌리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딸기 잎 하나하나를 어떻게 뒤집어서 약을 뿌릴 수가 있겠어요. 얘들이 좀 더 딸기 잎 그 뒤로 들어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표면 뒤로 들어가 있어 서식하면서 딸기 잎의 그 액을 수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럼 그 죽어버리죠.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런 굉장히 이런 미생물들하고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그랬을 때 이런 자연 천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연구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향에 대한 이 향도 치료 효과도 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치료 개념도 있고 또 여기 항균 작용, 향진 작용, 곰팡이 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자연을 계속 우리가 악순환으로 합성으로 된 뭐든 뭐 살충제 같은 거 이런 걸 뿌리는 것보다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죠, 공부는요. 그러려면 이제 그 어떤 생성 물질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이양하는 공부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뭐 백탄유라든지 이런 종류는 어때요? 화장품 비누 향유 보유제로 많이 쓰죠. 근데 화장품 비누 같은 거 보세요. 쓰고 끝날 때까지 향 냄새가 안 나요? 그러고 써도 사람 몸에서 그 냄새가 남아있죠. 이게 보류제의 역할이에요. 내 몸에 탁 이런 나갈 때 보면 막 비누 향이 나 막 이러면서 어떤 소녀의 비누 향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 교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휘발을 막아준다는 거죠. 뭐 시더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더유인데 써더유로 했나네. 미안해. 시더유도 시더유. 시더유 같은 경우는 향나무 속 삼목나무거든. 삼나무 목질에서 휘발한 딸삼 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기는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대충 훑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물성 향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동물성 향료에는 향기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생산량이 적어서 향료 중 가장 고가인 것이 동물성 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량이 극히 적어 주로 다른 것과 섞어서 사용한답니다. 워낙 그 동물들을 죽이고 이런 거를 요새는 원하지 않잖아요. 동물로 인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출처에 따라서 생식선에서 분식하는 향료가 있고 병적 결석이 아닌 향료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생식선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 있고 결석 그게 다쳐가지고 거기서 아무면서 이제 분비되는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쳐다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향이나 용현향 같은 거는 현재 채취가 어려서 인공향료로 대체합니다. 사양이나 노량 채취 자체가 어려워. 그리고 EU 같은 데서는 동물로 만든 화장품 같은 거는 사용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동물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현재 채취가 어려워. 채취가 되지 않는 거죠. 채취가 어려워가지고 인조, 그게 합성함료, 인조함료로 대체한 겁니다. 페로몬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내 향을 뭐 차고 있으면 뭐 이 순간에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하죠. 자, 해리향 같은 경우는 해리향은 비버라는 그 동물로부터 항문, 동비버의 항문 분비물이라 있어. 지모가 비버인데 거의 없답니다. 자취를 갖췄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 항료가 이런 항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분류할 때 이제 이런 시험이 나오겠죠. 동물 거의 자취를 감추 아예 없다는 거죠. 예. 인조 향료에서 우리가 보면 인조 향료를 쓰는 거는 좋은데 어떤 인체에 영향력이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향을 나한테 맞지 않는 향을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막 그쵸 구토가 나고 머리가 두통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도 너무 과하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뺏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런 화학물질들은 화학물질이죠. 인조는 그죠? 화학물질들은 석유에서 추출하고 뭐 이러잖아요. 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 진짜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씻어내는 뭐 옷, 섬유제 같은데 샴푸제 뭐 이런 그런 종류들을 보면 향이 계속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중추신경 질환을 일으키고 신장을 또 어때요? 손상시킵니다. 신장 파괴, 손상시키고요. 호흡 부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알고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실조 등을 유발합니다. 운동을 아예 하기 싫어하는 엄청 실조 등을 유발하는 것이 인조. 그래서 우리 모든 제품들이 상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향을 안 섞은 게 없어요. 바나나 향, 사과 향, 포도 향, 뭐 애들 먹는 음료까지 전부 향을 인도로 만들었어.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애들은 막 뽀로로 그 사진 그려놓고 뭐 무슨 사진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 사진 같은 거 상사꾼들이 너무 많은 호도를 하잖아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나도 뭐 보면은 어린 애기들 막 색깔로 들어있는 거 그 다 천연유인가요? 다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서 쓰였잖아요. 그 향만 나게끔 하는 단맛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사 먹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물을 두부 짜서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식물 섭취하고 과일이나 지금 섭취하는 게 좋지.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들었나요? 안 들었죠. 바나나 향이 들어가 있죠. 그런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게 얼마나 유해한 물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류를 분류도 냉동고 항료 분리하여서 단리 항료 아까 하나만 그 물질만 뽀해내는 거랬죠. 각자 합성시킨 항료로 나뉜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직장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합성 항료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출 항료, 단리 항료를 우리가 추출 항료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성 함유는 인위적으로 채취할 수 없거나 또 소량 생산 전연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내가지고 합성해낸 향료입니다. 그래서 뭐 향을 분리하여 다른 향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성 함유고요. 조합 함유는 천연이나 단이나 합성 함유를 섞어 쓰는 것을 배합해서 새로운 향료로 제3의 향료로 탄생시키는 제품화시키는 그런 향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리 향료는 이제 조합 원료나 다른 향료 출발 원료라고 할 수 있죠. 출발 원료로서 주로 사용되나 단독 사용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합성 함유는 콜타르, 그러니까 그리고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죠. 단위함유, 석유학 제품에서 벤젠, 페놀, 톨렌, 뭐 안드로센, 나프탈렌 이런 데에서 만들어내면 결국은 향이 납니다. 방향족이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을 거쳐가지고 식품의 향기를 부여할 목적 첨가는 식품 첨가물 중에서 과학적 합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합성합니다. 여러분 식품 처음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뭐 하나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착항제, 그죠? 착항제도 방부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그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 함유에서 보면 천연 향료 같은 경우는 향료 성분으로 좀 보통 수시종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단위 향료나 합성 함유로서 천연 향료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시종 정도 이상의 단위 향료, 합성 향료, 천연 향료를 배합해서 제품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합 향료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죠. 그래서 항료가 공부하면 무궁무진하니까 거부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 항료와 저 항료를 혼합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하고 향료가 사용 안 되는 것이 안 사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역시 뭐 펌제라든지 뭐 염색제라든지 뭐 모든 것이 다 우리 헤어 제품, 또 화장품은 물론이고 헤어 제품, 뭐, 그리고 이제 또 뭐 네일 제품, 메이크업 제품, 향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런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기본 베이직만 깔아놓으면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